이현주 의원은 존재감 과시하려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저번에 홍대에서 허그할 때 이현주 트윗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굳이 딴지를 걸어야 돼요? 그 약속사항을 지키는 상황인데 막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대체 뭘까?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일까?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국민에게 오늘 나온 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보면은 82,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그럼 거기에 덕담 하나 보내줘야 돼요. 요즘에 박영선 후보는 엄청 잘하잖아요. 반문의 대표인사였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람 하나 바뀌면 어떻게 나라가 바뀌는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덕담도 필요해.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칭찬은 단 한마디도 없으면서. 아니 근데 박지원 대표는 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칭찬을 쏟아대는 거야 그 사람은. 뭐 무슨 정치적 포션 생각을 갖고 합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안 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건가 뭔가. 이 양반도 정말 뇌구조가 이상한 것 같아. 박지원이 훨씬 더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죠. 아까 말한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나중에 깔 때 알리바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현주 같은 경우는 칭찬이 없어요. 당연하고 잘한 것들에 대한 칭찬은 없어. 단지 눈에 거슬리는 것만 이렇게 막 뱉어내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종의 셀프 파먹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다고 해야지.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청문회에서 상대방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리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뒷조사 파기잖아. 이현주가 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호남 총리가 아니라 강남 특권층 총리다. 뭐 이런 식으로 비리의 뭐 결정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비리의 어떤 선두주자인 것처럼 이바구를 까면서 국민의당의 공분을 호남 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털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부산과 서울에 아파트가 2채고 배우자가 토지가 15억 원어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따라서 계속 트윗들로 올라오면서 네가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입장은 돼? 이게 앞으로 이 국회의원들 발언, 신상 발언이나 어떤 정책 발언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일종의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뒤에서 내부 정리해주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나중에 총선에 다시 출마하거나 지역구에 돌아갔었을 때 정말 정치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치가 좀 개방화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된 게 아닌가. 매우 기분 좋더라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대의 정치를 좀 더 진보시킨 직접 대입하는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NS 시대라. 자, 알겠습니다. 새 정부 첫 인사청문회였는데 사실 볼 게 별로 없는 뭔가를 의혹 제기를 하면 바로 본인이 털리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봤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자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다 그렇게 까먹고 싶니? 열심히 하면은 참 이현주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정치인으로서 연구 대상인 상태가 좀 됐다고 봐요. 더민주 너네들 그러는 거 아니다. 국당 깨러 갔니? 참내원. 지금의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거 결정적인 거 까고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트렌드를 가진 사람들은 정치인이건 뭐 언론인들이건 트렌드를 못 읽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한겨레가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단독 해가지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엄청 지금 불쾌해진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노인들 관련한 법을 발의해주고 그걸로 후원금 받았다. 근데 정확히 보니까 달라. 어떤 노인들의 사실 그게 잘못된 법이 아니고요.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노인 관련한 법인데 그 법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고 발의해줬다. 요걸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한겨레가 짜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방송을 좀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이 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이런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인생이 싸그리 짓밟히는 참담한 심정이다. 내가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냐. 쉽게 말하면 법안 팔아는 장사했던 사람인 거냐라는 식으로 지금 그동안 의회 활동을 자체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식의 발언에 굉장히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갖고 어떻게든 그 상처를 내보려고 하는 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의 입장일 수도 있겠죠. 워낙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흠집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지들이 스스로 역풍을 맞게 되는 계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나마 지키고 있던 단단히 숫자 7, 8%짜리 지지율도 이제 그 절반으로 또 빠지게 생겼더라고. 이 꼴로 나가게 되면은. 김광수 의원? 그 사람 문자폭탄 처음에 거론한 사람? 그 사람 보니까 나는 그게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좀 이상한 똘끼? 그거를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고 싶은 건 뭔다 이런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같은 데 스타가 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자기가 뜨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던지긴 던져. 자기 본인은 굉장히 진지해. 그리고 문자폭탄 날라오는 것은 되게 징징거려. 요 방식으로 가는데 알고 보면은 털 게 별로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 그런 상태를 보고 있으니까 아, 이 사람들은 정치할 때 민의를 못 읽는구나. 사적으로 그 사람을 검증할 게 없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정치의 관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든 물어보는지. 예를 들면 규제 프리전법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질문 좋다고 보거든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지방정부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지역을 발전시킴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정도로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이걸 물어봐. 그런 것들은 청문회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말들인데 사실 쌀데기 없는 것들이 너무 그렇게 등장하는 거 있죠. 이런 건 좀 자질 문제가 좀 생겼다고 보고.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이 짚는 건 위장 전입했다. 그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청부 입법했다. 그다음에 부인 그림을 강매했다. 또는 대작을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던져놓고 있는 거거든요. 뭐 후원금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는 89년도 일이거든요. 이게 몇 년 전이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 당시 이낙연 씨는 그냥 일개 기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공직자도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그 당시에 이게 죄가 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던 시절의 일을 꺼내가지고 당장 엊그제 일을 저지른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고요. 나는 사실 그 부인이 모르겠어요. 그 부인 작품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생 동안 예술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전을 하고 전시회를 하던 사람 보러 아, 저 사람 수준 미달이다. 어? 대작이다. 남편 위세 업고서 강매해가지고 돈 벌었다. 이거는 너무 치졸한 비난이 아닌가 싶은 거야. 그 문자폭탄도 그렇잖아요. 지들이 역으로 남의 병역비리나 말도 안 되는 거 하기에는 네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너부터 잘해라고 시민 여론이 그쪽에다가 일종의 경고성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는 등 민주주의 헌정 파괴라는 등 뭐 이따위 논리를 들이대는 거는 도대체 무슨 정신세계인지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이 이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는 청문회는 기회거든요. 튀어서 국민적 관심 받아보자 이런 그런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관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정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지.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거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어떤 당연한 권리인 양 행사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황교안이라든지 뭐 문창극이라든지 이완구라든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 전 정권에서 보여줬던 그 국무총리 나오는 족족 이상한 사람들 그런 자들이 뭔가 행하기에는 내가 누리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정치인도 좀 정신세계 이상해 보이는데 그게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큰 결격 사유가 안 되면 짚고만 넘어가주는 정도 앞으로 그러시지 마십시오 정도만 해도 되는데 쌀데기 없는 걸 너무 물고 늘어지니까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국당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으로 보고서를 내주길 바랍니다. 어차피 국민의당이 찬성하기만 해도 사실상 총리 지명은 승인이 되는 숫자잖아요. 이 와중에 끝까지 딴지를 거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정치적 오물을 한번 끝까지 뒤집어 써라. 니들이 그렇게 의혹 많고 이상하다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찬성표를 던지는 건 더 모양이 이상하잖아. 끝까지 던져. 그리고 이 모든 멍해를 니들이 뒤집어 써.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만일에 국민의당까지 반대 의견에 보고서를 낸다고 치면 국민의당이 그나마 남아있던 5%도 안 되는 호남 지지율을 다 까먹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지만 만일 국민의당까지 합쳐가지고 이걸 부결시킨다라는 사태가 오면 야 지금 있는 야당은 말 그대로 관뚜껑에 일집 덮는 꼴 될 거예요. 박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셀프 박멸. 지방선거 전에 박멸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네. 제가 어제 트윗 속가보기 하면서 한 발언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거주를 안 하셔가지고 위장 전입은 맞습니다. 근데 부임을 받지 않으신 것을 제가 전입을 안 했다고 말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게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안 들어갔던 뜻이잖아요. 안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면 이사를 간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간 건 아니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이낙연을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지금. 네. 근데 엄청 고민스러운 거야. 말은 부적격이다. 뭐 얘네들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전에 야당들이 자기네들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반대해오고 했던 목소리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데 시기도 그렇고 이낙연은 상대적으로 엄청 깨끗하잖아요. 별게 사실 없어. 논란을 위한 논란일 뿐인 경우가 되게 맞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결을 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말과 행동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민스럽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숫자가 120명에 150명을 채우기 위한 그 과정에서 반대가 누가 했느냐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엄청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실 150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바른정당이 이번 청문회에서의 태도도 그렇고 반대 입장을 내세우지 않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민주당과 전에 선거 전에도 예상을 했지만 공당으로서의 독립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옳은 거는 옳다고 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하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있는 입장에서 바른정당이 반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새날라가게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정통 보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지율과 당에 대한 그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여소야대 구대 그리고 다당제 현재 체제 하에서의 앞으로의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청문회도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보면서 그냥 정말 그 비판을 하고 싶고 비난을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그냥 보이죠? 너무 보이고 그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는 명분 아래 부인을 명예훼손을 하고 아들을 그냥 정말 사람 아닌 사람을 만들어 놓는 그 행위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네들은 그냥 어떤 의도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라보는 국민으로서 정말 정치를 더럽게 만드는 그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번에 청문회 때 바른정당은 굉장히 스탠스를 잘 잡았다. 네. 바른정당의 청문위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김용태 의원. 이분은 정책 검증에 주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훈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죠. 어떤 정권이 들어섰고 한 몇 년쯤 지났고 근데 정치를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이상한 사람을 앉혔어. 그건 이제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많이 봤던 모습이잖아요. 그때랑 상황이 달라. 꼬투리를 잡기 위한 꼬투리들만 끄집어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꼬투리 잡는 자들이 갖고 있던 예전의 행위들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 수준에 보면은 정말 이 사람 성인 군자에 가깝구나 라고 느끼는 정도의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들도 포함하고 자기 정당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하다못해요. 황교안이 병역 면제받았잖아요. 국무총리 이제 청문회 할 때 진짜 당신이 단마진이 다 나왔다고 치고 나중에 군 면제 이후에 병원 다닌 기록 내놔 이렇게 했거든요. 안 줬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병역 면탈이 사실상 그거 하나만 더 확정적인 상태였었거든요. 병원 다녔으면 그게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해왔던 자들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어거지를 놓고 있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정도는요. 우리나라 여야를 떠나가지고 공직자들 그 정도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국민의당이 합세해가지고 이 생채기 내기 해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현주 이 막차 타고 들어간 이 아줌마가 수석 부대표네요 또. 네. 언제나 마지막에 타는 사람이 지분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위대한 영도자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아니래잖아요. 사실은 이게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이 했던 얘기를 맞습니다. 옮겨 적은 것 뿐이래요. 네. 이런 거는 기자였었잖아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실수한 거는 반성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따옴표 민정당 모모 위원장 위대한 영도자 전두환 따옴표 요거잖아요. 이거. 이현주 의원은 원래 그런 겁니다. 배신자는 훨씬 더 강력하게 뭔가를 해야 자기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20석밖에 안 되는 바른정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앞으로 전국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정당까지 파트너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정계 개편하거나 합당할 필요 없어도 지금 자체적인 그 숫자만 가지고도 다당체 구도가 가능하겠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기 바라고요. 또
그 김용태 의원의 선전을 통해 가지고 이 캐리어 컬링으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신 김무성 씨가 깎아먹은 지지율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네. 같은 당이었구나. 우린 아직도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었어. 김무성은 원래 출범 취지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죠. 사실은 정말 수구골통 중에 하나인데 자기 살겠다고 뛰쳐나가가지고 참. 빨리 제자리 돌아가야 되는데 음. 왜 이 사람이 아직도 바른정당에 남아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 타이밍을 놓쳤어. 그렇다고 지금 환영해서 받아줄 사람도 없으니까. 삶은 타이밍이잖아요. 홍준표도 그런 말 했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홍준표가 미국 가면서 했던 말 중에 지금은 저쪽 문재인 저쪽 더불어민주당 저쪽이 즐기게끔 내버려둬라 이런 스탠스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한 달 두 달 정도 그 컨벤션 효과 누리라고. 근데 어차피 그 본능은 그대로 살아나고요. 나중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꼬리 잡을 거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정부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적폐 덩어리인데다가 국가라는 게 다원화돼가고 발전하다 보면은 논란거리도 많고 문제거리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모든 논란거리는 전 정권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두 달, 세 달, 뭐 6개월, 1년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책임을 물어라 하면서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생길 거라고요. 그럴 때 이제 물어뜯으면서 봐, 니들이 정권 잡아도 다를 게 없지 이렇게 물어뜯을 만한 기본적인 유전자,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장에 확실히 좀 대못질을 좀 해놔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구조가 이상한 것 같아. 박지원이 훨씬 더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죠. 아까 말한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나중에 깔 때 알리바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현주 같은 경우는 칭찬이 없어요. 당연하고 잘한 것들에 대한 칭찬은 없어. 단지 눈에 거슬리는 것만 이렇게 막 뱉어내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종의 셀프 파먹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다고 해야지.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청문회에서 상대방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리를 제기하는 의원들의 뒷조사 파기잖아. 이현주가 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호남 총리가 아니라 강남 특권층 총리다. 뭐 이런 식으로 비리의 뭐 결정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비리의 어떤 선두주자인 것처럼 이바구를 까면서 국민의당의 공분을 호남 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털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부산과 서울에 아파트가 두 채고 배우자가 토지가 15억 원어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따라서 계속 트윗으로 올라오면서 네가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입장은 돼? 이게 앞으로 이 국회의원들 발언, 신상 발언이나 어떤 정책 발언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일종의 트렌드가 될 것 같아. 국회의원 뒤에서 내부 정리해주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나중에 총선에 다시 출마하거나 지역구에 돌아갔었을 때 정말 정치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치가 좀 개방화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된 게 아닌가. 매우 기분 좋더라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대의 정치를 좀 더 진보시킨 직접 대입하는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NS 시대라. 자, 알겠습니다. 새 정부 첫 인사청문회였는데 사실 볼 게 별로 없는 뭔가를 의혹 제기를 하면 바로 본인이 털리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봤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자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다 그렇게 까먹고 싶니? 열심히 하면은 참 이현주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정치인으로서 연구 대상인 상태가 좀 됐다고 봐요. 더민주 너네들 그러는 거 아니다. 국당 깨러 갔니? 참 내원. 지금의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거 결정적인 거 까고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트렌드를 가진 사람들은 정치인이건 뭐 언론인들이건 트렌드를 못 읽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한겨레가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단독 해가지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엄청 지금 불쾌해진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노인들 관련한 법을 발의해주고 그걸로 후원금 받았다. 근데 정확히 보니까 달라. 어떤 노인들의 사실 그게 잘못된 법이 아니고요.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노인 관련한 법인데 그 법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고 발의해줬다. 요걸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한겨레가 짜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방송을 좀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 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이현주 의원은 존재감 과시하려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저번에 홍대에서 허그할 때 이현주 트윗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굳이 딴지를 걸어야 돼요? 그 약속사항을 지키는 상황인데 막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대체 뭘까?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일까?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국민에게 오늘 나온 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보면은 82~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그럼 거기에 덕담 하나 보내줘야 돼요. 요즘에 박영선 후보는 엄청 잘하잖아요. 반문의 대표 인사였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람 하나 바뀌면 어떻게 나라가 바뀌는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덕담도 필요해.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칭찬은 단 한마디도 아니 없으면서. 근데 박지원 대표는 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칭찬을 쏟아대는 거야 그 사람은. 뭐 무슨 정치적 포션 생각을 갖고 합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안 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건가 뭔가. 아, 이 양반도 정말 내구. 환경으로 몰고 가더라고.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이런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인생이 싸그리 짓밟히는 참담한 심정이다. 내가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냐. 쉽게 말하면 법안 팔아는 장사했던 사람인 거냐라는 식으로 지금 그동안 의회 활동을 자체를 완전히 깔아 뭉개는 식의 발언에 굉장히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갖고 어떻게든 그 상처를 내보려고 하는 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의 입장일 수도 있겠죠. 워낙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흠집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지들이 스스로 역풍을 맞게 되는 계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나마 지키고 있던 단단히 숫자 7, 8%짜리 지지율도 이제 그 절반으로 또 빠지게 생겼더라고. 이 꼴로 나가게 되면은. 김광수 의원? 그 사람 문자폭탄 처음에 거론한 사람? 그 사람 보니까